자, 여러분. 혹시 운전해본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차를 타면서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와, 진짜 편하다. 하면서도 어쩌면 이 편안함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나희덕 시인의 스필, 바로 풀비린내에 대하여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한테 아주 정면으로 던지는 글이에요. 작가의 아주 사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뒷모습을 확 보여주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글입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수필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가가 처음에 자동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러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작품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마칠게요. 좋아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수필, 어떻게 읽을까? 이 글이 수필이잖아요, 그쵸? 이 장르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수필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작가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 거기서 느낀 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뭔가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 그걸 솔직하게 쓴 글이죠. 그래서 체험에서 성찰로 이어진다. 이게 수필의 핵심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덕 작가가 운전이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 경험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툭 던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위험한 무기인가요? 이 질문이 이 수필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작가도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동차란 뭘까?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의 두 얼굴. 그럼 작가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나쁘게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정말이지, 뭐랄까, 애증의 관계?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보세요. 작가한테 자동차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였어요. 한편으로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달리는 무기처럼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정말 아늑한 자궁 같은 나만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거죠. 어떤 생태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동차는 참 모순적인 욕망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 공간에 편안하게 있고 싶다는 마음이랑 근데 또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 이 정반대의 욕구를 자동차 한 대가 동시에 해결해준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도 점점 자동차에 빠져들게 돼요. 처음에는 뭐 출퇴근이나 장볼 때처럼 진짜 필요할 때만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답답하면 목적도 없이 드라이브를 나가는 거예요. 그 밀폐된 나만의 공간이 주는 안락함에 서서히 길들여진 거죠. 단순한 필요가 어느새 감정적인 의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동차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작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글의 흐름이 확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에도 작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 유리창에서 계속 타닥, 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뭐 그냥 모래나 작은 돌멩이가 튀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운전을 계속했죠.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차를 보니까 세상에 유리창이랑 범퍼에 온통 푸르죽죽한 것들이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어젯밤 그 타닥 소리가 사실은 수없이 많은 풀벌레들이 차에 부딪혀 터져나가는 소리였다는 걸요. 작가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냥 시속 100km로 달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살상이 일어날 수 있지? 작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음이라고 안 하고 살상이라는 전쟁에서나 쓸 법한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게 작가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작가의 머릿속에
풀비린내라는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그냥 풀벌레의 냄새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폭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죄의식, 이 모든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은 당연히 작가를 깊은 생각, 즉 성찰로 이끌었겠죠? 그럼 이 끔찍한 깨달음 끝에 작가는 과연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 운전은 그냥 운전이 아니구나. 이건 근본적으로 살생의 길일 수 있구나 하는 거요. 옛날 티베트 승려들은 혹시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죽일까봐 입을 7겹 천으로 가리고 다녔다는데 자신은 거대한 쇳덩이를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왔던가 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당장 차를 버리고 살 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가는 아주 현실적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일단 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둘째, 대신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풀비린내가 언제든 사람의 피비린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작가가 세운 새로운 약속이에요. 바로 이 한 문장,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이게 작가가 도달한 결론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기는 하되 그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까지 팔아먹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우리 고전 수필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규보의 슬견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큰 개가 죽은 건 슬퍼하면서 자기 몸에 있던 작은 이가 죽은 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걸 보고 비판하는 글이거든요. 풀비린내에서 자동차에 죽는 풀벌레나 슬견설의 이나 어때요? 인간의 편의나 감정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태도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똑같죠?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크든 작든 인간에게 이롭든 해롭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 이게 바로 작가가 풀 비린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요. 우리의 편리함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는가? 꼭 자동차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 모든 편리함 뒤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수필을 얘기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